화학의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다. 화학 강사 엄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26학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제가 하게 될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설명회가 굉장히 간단하고 컴팩트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일단 긴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2시간 반 이렇게 다 안 보고요. 이제 요약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결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20분, 30분 그런 것들 이제 주로 봅니다. 그거 좋아해요. 설명회도 너무 길면 지루하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도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서 최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딱 드리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저에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내년에 일반화학을 수업합니다. 좀 의아하시죠? 나 물리 해야 되는데, 나 무기 분석해야 되는데 쟤 뭐야? 왜 일반화학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반화학은 이번에 기출로 나왔던 올해 봤던 시험에 일반화학으로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놀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뒤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제가 일반화학을 수업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공방 같은 데 가보셨나요? 공방? 가족들이랑 뭐 연인들이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이제 공방 같은 데 가서 도자기 빚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발로 페달 이렇게 밟아갖고 원형으로 딱 판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빚는 그런 공방. 이제 그 도자기 빚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찰흙이랑 진흙을 원판 위에 놓고 페달을 그냥 세게 밟아버리면 튕겨서 나가거나 아니면 아무리 숙련된 장인도 최고 속도로 이 페달을 밟아버리면 아무리 숙련된 장인도 예쁜 도자기를 빚지 못하고 그 도자기는 균형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도자기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도자기에 색을 칠하고 불로 구워서 예쁜 도자기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일반 화학 수업은 일단 페달을 빨리 밟는 게 아니고 살살 밟는 것도 아니고 올려진 진흙, 찰흙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일단 손으로 기본 모양을 잡아놓는 것이 제 일반 화학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업 안에서 천천히 페달 밟는 거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점점 속도 내는 법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결국엔 일반 화학으로 예쁜 균형 잡힌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전공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이라는 염료를 이용해서 색을 입히고 불로 구우면 아주 예쁜 도자기가 완성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제 일반 화학 수업의 목적은 정말 기초를 잘 다지고 그래서 전공, 물리나 무기, 분석을 공부했을 때 빈 공간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제 수업의 목적입니다. 이 강좌는 학부생부터 N수생 분들까지 다 수강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부생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무기, 분석을 막 공부를 시작을 했거나 다 끝났거나 그러실 텐데 다시 일반화학으로 돌아가 보면 잊고 지냈던 일반화학이 얼마나 물리, 무기, 분석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있을 시험을 준비할 때 아마 빈 공간 없이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쌓이시게 될 겁니다. 실력이요. 우리 초수생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 시험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겠죠. 아직 시험을 안 보셨다면 내년에 볼 시험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구멍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 오개념으로 자리가 잡히고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게 되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수생분들도 다시금 일반화학으로 돌아와서 학부생분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시고 빈 공간을 계속 메꾸면서 기초를 다시 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N수생분들께서는 이미 공부가 많이 완료된 상황이실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반화학으로 돌아가서 전공학과의 연결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 자기가 어디서 많은 구멍이 생겼는지를 아실 거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정말 간단하게 메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학은 정말 기초를 다시 다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강좌가 됩니다. 제가 일반화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농어촌 전형으로 시골에서 살다가 사교육 없이 농어촌 전형으로 이제 화학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서 배웠던 기초 지식만으로 일반화학도 공부해야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무기화학, 분석화학, 유기물리 뭐 다 해야 되는데, 학습 수준이나 배경 지식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학부생 3학년이 됐을 때 자기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봤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학부생 3학년 때 화학 1부터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이거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화학 1부터 화학 2 그리고 일반 화학까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서 아무도 믿지 못했던 이 학생이 생각지도 못했던 초수 합격을 당당하게 해냅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사수생이었습니다. 사수생이다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간제 교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특수한 학교를 가서 심화화학과 일반화학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 심화화학과 일반화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정확한 개념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다시금 완벽한 일반화학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일반화학에서 전공화학으로 넘어가는지를 알겠다고 하고, 전공화학에서 어떤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일반화학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찾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명의 공통점은 기초를 다지고 나서부터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게 공통점이고, 두 분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길, 단순히 물리, 무기, 분석은 일반화학에서 연장선일 뿐이고 일반화학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그래프와 표만 더 늘어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 분의 공통점이었어요. 결국 일반화학 컨텐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올해 나왔던 시험이 바로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제가 기출 해설 영상을 특강으로 올려놨습니다. 제 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마 그게 있을 텐데요. 제가 다 해설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일반화학과 올해 기출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화학과 과학교육론을 제외한 물리, 무기, 분석 문제들 중에 80% 정도가 일반화학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풀이가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계속 기초, 기본이라고 했지만 이 일반화학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아마 물리, 무기, 분석화학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기가 너무 편할 것이고, 기출문제를 들여다보실 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도구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원하는 추구미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 총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그 기초. 그리고 두 번째는 컴팩트한 강의입니다. 이 컴팩트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한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들었어요. 근데 또 공지사항이 뜨는 거예요. 우리 종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수업 할 거예요. 근데 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안 들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공지가 계속 뜨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 부족한 게 이건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나? 뭐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커리큘럼은 절대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컴팩트하고 가장 간단하게 심플한 커리큘럼을 드릴 거고, 이따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정말 간단해서. 그 간단한 곳 안에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게, 공부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쉽게입니다. 쉽게. 이따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들이 푸는 그 문제 하나를 여기다가 띄워 볼 거예요.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정말 쉽게 할 겁니다. 쉽게. 문제풀이가 쉽게. 그리고 좀 재밌게. 제가 막 농담도 던지고 그럴 거거든요. 재밌게 할 거예요. 재밌게.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사고과정. 사고과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10년간 이 강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제가 느꼈던 요 괴리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봤을 때 이런 풀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게 저한테는 당연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왜 문제를 그렇게 풀었는지에 대한 이유. 왜 A, B, C 자료 중에 C 자료 먼저 봤는지. 왜 이 개념을 저렇게 돌려서 응용해서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도 그런 설명 없이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만 주구장창 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딱 벽에 기대서 쟤 잘하네. 영화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문제를 풀 때 또는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의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 사고 과정과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이 부분에선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훨씬 좋네. 또는 이렇게 막힌 부분에선 저렇게 넘어가야겠구나 라면서 여러분이 분석했던 사고 과정에 저의 사고 과정을 끼워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사고 과정이 이 정도일 때 여러분들이 요 점근선을 따라서 점근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고 과정이 제 사고 과정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수업을 하고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이제 목에 좋은 것 좀 처방해달라, 약국 가서 목에 좋은 것 좀 처방해달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니까 기침이 더 나오네요. 최대한 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이제 커리큘럼인데 놀라셨죠? 엄청 컴팩트하고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설명 끝났어요. 보세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한 3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일반 화학과 전공 화학의 연결이라는 강좌로 이제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결과에 대한 이유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 자꾸 왜? 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대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답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화학에서부터 이미 구멍이 생긴 것이고 그 구멍이 전공화학으로 가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화학 책을 바로 펴서 자기가 메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해두고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현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쉽게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사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요거는 사실 여기 있는 분석 요 문제풀이에서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궁금하실까봐 제가 문제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표는 25도씨 수용액 가와나에 대한 자료다. 가와나는 염산 수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중 하나다.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인가 봐요. 이게 우리 고2, 고3들이 푸는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우리한텐. 지금 수용액의 상태가 가랑 나가 있는데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이고 몰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pH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에서 묻는 이 A를 한번 구해 보시죠. 저는 인강이니까 다 푸셨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풀기 전에 현상에 대한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적용이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현상적인 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수용액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수용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A 수용액이 있고 B 수용액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수용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산이래요. 얘는 산이고 얘는 염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수용액의 농도는 우리가 H 플러스의 농도로 볼 수 있고 B 수용액의 농도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 수용액과 B 수용액에서 pH가 있을 것이고 pOH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A에서 H 플러스 농도와 B에서 OH 마이너스 농도를 서로 같게 해주는 순간 여기 있는 값과 A의 pH죠. 여기 있는 값 B의 pOH가 서로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알고 있는 여기 있는 A의 pOH와 pH를 더한 값이 분명히 14가 나오게 될 거죠. 25도씨니까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 pH랑 여기 pOH를 더하면 얘가 14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돼요. 더 나아가서 뭐야?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가 지금 또 서로 같아요. 같아지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가 서로 같은 거예요 또. 그러면 이거 더해서 14면 이거 더해서도 14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하는 현상적 원리고 쉽게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수용액과 나수용액 중에 pH가 더 작은 가가 HCl이 되고 pH가 더 큰 나가 NaOH가 이렇게 될 텐데 두 개의 몰농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 녀석은 H 플러스 몰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녀석은 OH 마이너스 몰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두 개의 농도를 같이 만들어주는 순간 여기 있는 pH를 이렇게 더했을 때 14가 나온다는 걸 통해 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A고 100A잖아요. 맞춰주면 되죠. 몇 배 해줄까요? 여기다가 100배를 해주면 됩니다. 100배. 그러면 100A 몰농도 100A 몰농도로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면 이렇게 더한 게 14가 나와야죠. 여기 pH는 산의 몰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pH는 정확하게 2개 감소할 거예요. 2칸 줄어들겠죠. 그러면 x-2랑 3x를 더한 4x-2라는 값이 바로 14구나가 되고 여기서 x가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게 되고요. x를 4의 자리에다 집어넣게 되면 a는 자연스럽게 10의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한테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당연히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걸 문제풀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풀이에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 혹시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푸셨다면 지금 이 풀이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현상적인 원리, 그리고 쉽게 문제 풀었죠? 쉽게입니다. 제 일반학 강좌가 개념 강좌와 문제풀이 강좌에서 쉽게 그리고 사고 과정을 분석하면서 현상적 원리를 통해 간단하게 풀이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제 강좌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하고 잠깐 칠판 지웠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칠판 닦고 왔고 이제 1, 2, 3월 달에 일반어학과 전공학을 연결하는 수업이 강좌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출 분석이 진행될 겁니다.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일반화학을 배웠으니 전공화학으로 점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엄청난 양의 문제풀이가 진행될 겁니다. 사실 엄청난 양은 아니고요. 주요 문항들에 대한 문제풀이가 진행될 겁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pOH 문제 있죠? 같이 풀어봤던 그 문제처럼 정말 색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사고 과정을 한번 디테일하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것부터 보였어. 나는 저것부터 보였고 그래서 이 개념이 떠올라서 적용했어. 막혔어. 그때 색깔 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안 풀리면 바로 제 영상을 보면서 저런 사고 과정으로 해도 되는구나. 이거 말고 이렇게 가도 되네. 이게 더 좋은데? 또는 막힌 부분이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의 사고 과정과 여러분의 사고 과정은 간극이 줄어들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주요 기출 문항과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개념을 다 섭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분석들이 이렇게 세 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출 문항은 이제 14학년도 문제부터 올해 시험까지 중에서 주요한 문제들, 난이도가 있었던 문항들을 제가 일부 빼와서 그거에 대한 문항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풀이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당연히 일반화학만 하면 안 되겠죠. 전공화학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학에서 전공화학으로 이동하고 풀이에 사용되는 개념을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사고과정 간극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충분한 기초를 다지시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와 심화를 유연하게 부드럽게 연결하셔야 합니다. 일반화학으로 기초를 쌓았다면 물리무기 분석화학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그것이 되셨다면 사고 과정을 분석하면서 문제풀이에 있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더 잘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사고 과정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시험장에 갈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상반기 때 공부했던 내용을 하반기 때 까먹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계속 끊이지 않는 호흡이 스스로에 좀 필요합니다. 그 호흡을 가져가시면서 문제를 새로운 문제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풀이를 해보시면 아마 정말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미 다 풀어봤던 문제인데 그게 이제 끊기지 않는 호흡과 훈련이 될 겁니다. 이제 믿기지 않겠지만 마무리 멘트를 치고 전 빠지겠습니다. 제가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런 글귀인데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 조선시대의 왕 정조가 한 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가 걱정하지 말고 우선 너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온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고민하라. 그것을 먼저 걱정하라 라는 말입니다. 참 이 글귀를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십니까? 내가 정말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었던 건가? 내가 사용하는 그 시간들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좋으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시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하루를 보내든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 1년 전에 나를 생각했을 때 후회가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전 지금까지 화학 강사 엄정인이었고요. 또 수업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